마트에서 장을 볼 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조금 더 싼 제품을 살까? 아니면 돈을 더 주더라도 품질이 확실한 제품을 살까? 그런데 이 고민의 단위가 수십조 원이 되면 어떨까요? 나라의 안보가 걸린 무기 구매라면 말입니다. 여기 값싼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 탱크가 있습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훨씬 비싼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그것도 무려 1000대 가까이 주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가 K방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는 더 저렴한 중국산을 외면하고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는 걸까요? 오늘 그 역전의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방위산업, 즉 K방산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만 152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급 성과를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성공의 중심에는 단연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협이 커진 폴란드는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싹쓸이 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싱 경공격기에 이어 천무 다연 장로켓까지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폴란드 1년 국방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죠.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 UAE는 4조 원이 넘는 돈으로 한국산 미사일 방어체계 청공 의아이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의 사드, 패트리엇과 함께 자국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무기로 선택한 겁니다. 전통적인 방산 강국 독일을 제치고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도 빼놓을 수 없죠. 까다롭기로 소문난 서방 선진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연 쾌거였습니다. 이 모든 계약의 공통점은 경쟁 상대로 항상 중국산 무기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막강한 생산력과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세계 무기 시장의 5대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수출형 주력 전차 VT4는 K2 전차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죠. 그런데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무기는 유사시에 내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지켜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카탈로그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성능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운용하던 중국산 VT4 전차가 사격 중 포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기술에 머물러 있는 포신 수명 자체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한국 KOA1 전차 포신 수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왔죠. 생사를 오가는 전장에서 이런 무기를 믿고 쓸 수 있을까요? 반면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지역, 바로 한반도에서 70년 넘게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개발되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성능을 개량하고 신뢰성을 검증받았죠.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 국가이고 전쟁 위협 아래 개발한 무기는 최고 품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 성공 비결은 바로 속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평화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가들에게 2,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는 무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기존 무기를 지원하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독일의 SOS를 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금 주문해도 몇 년은 걸린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계약 후 불과 몇 달 만에 K2 전차 초도 물량을 출고했고 180대에 달하는 1차 물량을 단 3년 3개월 만에 납기 지연 없이 모두 인도했습니다. 이는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방산 기업들은 항상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든 주문이 들어오면 즉각 대량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상시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탈냉전 이후 군비를 축소하고 생산 라인을 줄여온 서방 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입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K방산의 결정적인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과거의 무기 거래는 단순히 제품을 팔고 끝나는 판매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K방산은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패키지 딜입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스펙에 맞춰 무기를 개량해주고 아예 현지에 공장을 지어 함께 생산하며 그 나라의 방위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이죠. 폴란드는 K2 전차 2차 물량 800여 대를 K2PL이라는 현지 맞춤형 모델로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폴란드 입장에서 단순한 무기 수입을 넘어 자국의 기술력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기술 유출을 꺼리는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조차 쉽게 따라하기 힘든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무기를 파는 것을 넘어 안보와 산업을 공유하는 동맹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무기를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어떤 정치적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죠. 네.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부품 수급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가장 이상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K방산의 성공은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첫째, 한반도의 특수성이 낳은 실전적 신뢰성. 둘째, 언제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압도적인 스피드. 셋째,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약속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K방산의 성공은 2026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와 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방위산업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수십조 원의 수출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I, LIG 넥스원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산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의 외교적, 안보적 위상도 함께 높아집니다.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게 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든든한 우군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지상 무기체계에 편중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전투기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 분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AI와 무인화 기술 같은 미래 국방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차세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K방산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눈앞의 가격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 속도, 파트너십.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는 비단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K방산의 놀라운 역정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경제 드라이브의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